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양밀 디어리를 제대로 해야겠죠. 어제 양밀 디어리 한다고 그러고 딴짓을 했으니까. 음, 논퍼터버티브 가기 전에 퍼터버티브한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조금 뭐 얼마나 조금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제가 쓰는 노테이션들, 컨벤션들 이런 거를 조금 보고 가는 게 조금 더 낫기도 하고 그래서 퍼터버티브한 기본적인 양밀 디어리 데피니션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유클리디안 타임에서 할 거예요. 어제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 분배 함수를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클리디안 타임으로 넘어가도, 즉, t 대신에, 마이너스 i 타우를 사용해도, 상당 부분의 물리를 우리가 리테인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원 오브 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물론 잘하면. 어제 이 얘기를 제가 했어야 되는데, 어제 보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그 파티션 펑션을 패스 인테그랄로 만들어낼 때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아이겐 밸류를 프로덕트를 하는 것 때문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야 됐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인디펜던트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것들을 그럼 과연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써야 되느냐. 그 얘기는 어떤 패스 인테그랄 메저를 써야 되느냐로 사실은 귀결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다른 퀘스천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숫자들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 같은 것들을 정할 때 보면은 항상 해밀토니안이 우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배울 때 패스 인테그랄로 시작 안 하지? 그렇죠? 슈레딩거로 항상 시작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그쪽이 어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한 uncertainty,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리 이상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항상 패스 인테그랄과 해밀토니안은 항상 같이 들고 다니고 이쪽은 무언가 오거나이즈, 그러니까 패스 인테그랄은 무언가 오거나이즈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가 좋고 해밀토니안 사이드는 항상 정확한 계산을 하는데 훨씬 더 좋아요. 저도 패스 인테그랄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막상 실제 계산할 때 항상 이쪽에서 한다. 근데 이쪽이 보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보기가 쉽다는 게 약간 사기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떼놓고서 요 쉬운 부분이 보기가 쉬워서 패스 인테그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셉추얼리는 훨씬 더 좋아요. 패스 인테그랄이. 그래서 그 좋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유클리디안 타임에서 하는 윅 로테이션이라는 소위 이게 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으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론 코र्스웍을 할 때 아마 배우게 됐거나 이미 배웠거나 할 것 같아서 제가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윅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t 대신에 타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QED가 있다고 하면은 QED 액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이렇게 쓰죠. F DX 사상. 그렇죠? 이게 유클리디안 액션이라서 플러스고요. 이게 로렌ți안이었으면은 시그네처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인 때문에 좀 골치 아프겠지만 여기는 골치 아플 게 없어요. S는 양수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아는 그래버티를 제외한 띠어리들에서는. 그리고 여기다 무언가를 커플을 하고 싶으면은 어떤 짓을 보통 하냐 하면은 phi round mu minus iq a mu 컴플렉스 필드가 예를 들어 하나가 있으면은 이런 키네틱 텀을 줌으로써 요 놈이 Q만큼의 차지를 가지고 있다. 요 맥스웰 필드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포텐셜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는 실제 포텐셜이 있는 거는 안 할 거고 거의 대부분 S까지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엑스포넨셜에다 올려놓고서 DA하고 Dphi를 할 줄 알면은
내가 패스 인테그랄을 하는 거고 유클리디안 필드 티어리, 게이지 티어리 하는 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요게 없었으면 그리고 요게 전부 다였으면 얘도 쿼드라틱하고 얘도 쿼드라틱하니까 그냥 가우시안 적분 두 개 붙여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숫자만 나올 거예요. 근데 요런 놈이 있다는 얘기는 A mu, A nu, phi 이런 놈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A mu, round mu, phi, phi star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x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x 3승, x 4승이 있으니까 이거를 요런 애들을 엑스포넨셜에서 끌고 내려와 가지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한 다음에 그 각각의 텀에 대해서 이 패스 인테그랄을 하는 것이 파인만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일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우리는 파인만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거냐 하면 슈윙거를 따라갈 거예요. 뭐 들어본 사람 있겠지만 줄리안 슈윙거라는 천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파인만의 약간 동시에 사실은 이 QED라는 걸 디벨롭한 사람인데 뭐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엘리건트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학자분들은 더 좋아할 것 같긴 해. 하여튼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 QED를 스칼라 QED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뭔 일이 생기느냐? 우리 배웠잖아. 이거 가지고 계산을 시작을 하면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하든 줄리안 슈윙거를 따라가든 무한대가 나와요. 그렇죠? 어떤 식의 무한대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푸리에 스페이스에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적분들도 나오고 이런 적분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K를 여기까지만 적분을 하면은 람다 4승처럼 나갈 것이고 요거는 람다 제곱처럼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략 이런 게 있으면은 걔는 로그 람다처럼 나갈 것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맨날 장론 처음 배울 때 보는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거를 그러니까 이 익스펜션 자체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심프토틱 시리즈라서 시리즈 자체도 센서블하지 않은데 그 시리즈에 나오는 인디비주얼 텀들이 다 무한대래. 이게 제대로 된 프레임워크 일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파인만 같은 사람, 파인만, 도모나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파이널 앤서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QED라는 걸 만들어내고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를 빼는 무언가 프리스크립션에 가까운 형태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단숨에 해결을 해준 게 케네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켄 윌슨이 한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항상 나오냐 하면 이런 종류의 인테그랄에서 나오고 특히 K가 커지는 데서 컨트리뷰션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윌슨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거 아무리 백날 들여다봤자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커지는 양이 있는 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끌어안아야 돼. 근데 끌어안는 게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끌어안으면은 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켄 윌슨이 한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길고 긴 얘기가 있지만 이런 식의 양자장론 프레임워크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까도 제가 K의 모멘텀을 내가 인테그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람다 제곱보다 작은 데까지 인테그랄을 하면 그 람다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이 K를 아비트러리 라지로 보내는 거고 K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버스 K가 작아지는 거니까 아주 짧은 랭스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트러리 짧은 랭스를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네비터 이게 랑랑전이 어떻게 생겼는지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처럼 가우시안 할 때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 n이 그 여기서 k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n을 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 소리를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 하면 n이 무지무지 커가지고 요 놈보다 커지는 부분이 컨트리뷰션 하는 거를 이렇게 막아준 거야, 사실은. 그렇죠? 이러면 이제 파이나이트해지니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양자 장론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켄 윌슨이 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거가 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거 할 때 q를 qn exponential i n 2 pi x 이렇게 했잖아요. 요 모드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요 q에 대한 적분을 무한히 많이 하는 거란 말이야. qn이 무한히 많으니까. 요게 해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제 중요한 거는 n이 이 오메가보다 엄청나게 큰 아이들은 사실은 중요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 놈을 여기다 붙여줌으로써 컨트롤을 하는 거야. 더 이상 어느 이상은 가지 말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칼라 필드가 있으면 비슷한 모드 익스펜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아이겐 모드를 파이 람다라고 그러면은 A라고 그럴까? A 람다. 그러니까 유클리디안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라운드 뮤 iq a 뮤 스퀘어 파이 람다는 람다 파이 람다.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어가지고 풀이 엑스펜션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일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메저가 무한히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에너지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큰 양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도 람다 4승 나오고 람다 제곱 나오고 로그 람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아까 람다는 무한히 큰 적분을 핸들할 방법이 없으니까 임시로 실링을 준 거야. 여기까지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 람다를 무한대로 보냅시다. 그거를 한 거야.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실링 자체가 이 띠어리를 정의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라그랑지안이 주어졌다고 양자장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양자장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액션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패스 인테그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정하고 나면 그제서야 양자장론이 하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론을 이미 배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게 머리에 박혀 있을 것 같냐면은 물리는 람다 인디펜던트하다가 머리에 박혀 있을 거야. 매우 심각한 잘못된 말들인데,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말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람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레귤레이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덜 받는 애들만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프레임워크 자체가 람다 인디펜던트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양자장론이라는 거는 무언가 어디까지만 하고
근데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는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대로. 그럼 문제가 생겨요. 게이지 띠어리라는 특성 때문에. 게이지 인베리언스라는 게 사라져. 그래서 파인만 다이어그램 가지고 이 짓을 하면은 숙제에서 빵점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띠어리에서 게이지 인베리언트 하지 않은 결과를 끄집어낼 거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슈윙거가 들어오는 거야. 슈윙거는 이걸 한 게 아니라 아까 썼던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아이겐밸류는 어떤 애냐 하면은 어떤 A에 대해서 이걸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게이지 인베리언스는 다 들어봤죠? 람다를 또 썼네. 그냥 F라고 그럴게요. 그냥 some 게이지 펑션이에요. 요거를 할 때 파이 람다도 사인이 오르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걸 동시에 해주면은 요 이퀘이션이 바뀌지 않는 거를 게이지 인베리언스라고 우리가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겐 모드의 아이겐 밸류는 아이겐 모드 자체의 모양은 바뀔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게 붙으니까, 페이즈가 붙으니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아이겐 밸류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겐 밸류에 컷업을 주고 그런 의미에서 내 패스 인테그를 정의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은 게이지 인베리언스 문제도 없고 깔끔하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리노멀라이제이션 뭐냐 하면은 이거를 투 스텝으로 하는 거야. 람다 말고 뮤를 쓸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람다를 붙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모드 익스펜션을 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AN F 썼었죠? F 람다. 람다를 어느 이상은 내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인풋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이 람다를 바꾸면 이 파이가 같은 파이예요? 아니죠. 데피니션이 다르잖아. 내가 프리 엑스펜션을 한다고 그래 놓고 그냥 아무 데나 잘라버린 거야. 적당한 데서. 그거 자른 거를 1kHz에서 자른 거하고 100kHz에서 자른 거하고 다를 거 아니야. 당연히. 소리도 달라질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람다가 사실은 붙어 있는 거야. 여기도 람다가 붙어 있고 여기도 람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에 대해서 인테그를 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뮤까지만 할 거예요. 람다가 있고 뮤가 있고 뮤가 람다보다 훨씬 작은 경우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같겠어요? 같을 리가 없잖아. 일단 필드도 달라, 그치? 얘는 모드를 훨씬 더 많이 썸을 해내고 얘에 비해서 인테그랄도 여기에 있는 인테그랄의 개수하고 여기에 있는 인테그랄의 개수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새로운 노테이션을 제가 쓰고 있을 뿐이에요. 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쏘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뮤에서 람다까지
뮤에서 람다까지. 원래 A 람다가에서 시작을 했잖아. 두 쪽을 내는 거예요, 얘도. 뮤에서 람다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아이겐 모드를 람다가 뮤 스퀘어보다 작은 애들만 여기다 모아놓고 나머지가 요 놈이 되겠지. 어정쩡한 애들이. 마찬가지로 파이도 그 일을 할 거야. 요 각각의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게 패스 인테그랄이니까 그냥 인테그랄이 10개가 있었는데 2개 더하기 8개로 나눈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걸 하고 나면은 얘들은 더미 베리어블이잖아요. x, y, dx, dy가 있는데 y 인테그랄을 먼저 했어. 그럼 뭐만 남아요? x만 남죠? 그럼 이 계산을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델타 W 뮤 람다라고 부를 거고 그 결과를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A 뮤와 phi 뮤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그냥 리라이팅에 불과한데 S 처음에 시작했던 S인데 대신 요 자리들의 A 람다, phi 람다가 아니라 A 뮤 람다 그러니까 더 작은 애지 서메이션을 덜하네 들어간 거 더하기 마이너스 델타 W 이거를 이그젝트하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그젝트 리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야. 뭐라고 하면 요거를 한 S U라고 내가 불러버리면 근데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리는 없지? 왜냐하면 이런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요 놈은 매우 간단한 로컬 인테그랄이죠. 요거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실제 이거를 계산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프로포게이터라고 부르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에서 프로포게이터를 샌드위치란 필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포게이터들은 로컬한 게 아니거든요. 1 over R 같은 거잖아.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에서. 그거 효과를 다 하면은 얘는 무한히 많은 터미를 가지고 있는 호러블리 논로컬한 무언가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윌슨이 가르쳐 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놈을 어떻게 잘 잘라가지고 요거하고 비슷한 놈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그렇죠? 이걸 이그젝트하게 할 수 있으면 이걸 이그젝트 리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겠지만 이그젝트 할 리는 없어요. 내가 이거를 요 필드에 대해서 폴리노미알로 A하고 람다에 대해서 폴리노미알로 익스펜드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텀 자체가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무한히 많은 거에 어디까지만 잘라도 대세에 영향이 없느냐. 이게 윌슨이 해놓은 띠어리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스탠다드 모델을 포함해서 다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어프록시메이터. 저 스트링 스케일, 플랑크 스케일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는 물리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 거기에 무엇이 있던 간에 우리가 보는 LHC 이하의 스케일에서는 어떤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느냐를 윌슨이 가르쳐 줬고 그 알고 봤더니 그 윌슨이 가르쳐 준 것이 거꾸로 돌아가 보면 그 전에 파인만 세대 사람들이 리노멀라이저블 티어리라고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론 배울 때 리노멀라이저빌리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사실상 윌슨이 리노멀라이저블 티어리가 왜 중요한지를 거꾸로 알려준 거야. 자, 오늘 그래서 뭐 리노멀라이제이션 오늘 주구장창 할 수는 없고 딱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갈게요. 요거는 놔둡시다. 필요하니까. 자, 게이지 티어리 그 간단한 산수로 돌아올게요. 아까 이런 게 액션에 있었고 요거 제곱 파이 람다는 람다 파이 람다 같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다 풀고 나면
저 적분을 할 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아주 바보 같은 트릭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트릭이고, 다른 하나는 제 그냥 컨벤션이에요. 그냥 노테이션이 편리한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A를 요 형태로 놔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차지가 퀀타이즈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일렉트릭 차지는 인티저 타임스 썸띵이잖아. 그치? 그래서 인티저 타임스 썸띵으로 쓸게요. 그래서 뭐 인티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QED는 인티저네. 그러니까 모든 아벨리안 디어리가 인티저일 필요는 없어. 그냥 디스크리트 하면 돼. 그러니까 n 곱하기 썸띵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은 얘를 A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냥 바보 같은 리스케일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라운드 뮤 마이너스 I N A 뮤라고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이름을 바꿨을 뿐이야. 근데 왜 이 짓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저기 보면은 F 메뉴를 돌아가 보면은 요만큼을 새로운 A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오케이? E times F가 새로운 F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는 저 F가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E가 여러분들이 커플링이라고 부르는 애잖아요. 그래서 QED인 경우에 이게 137분의 1이라며. 그쵸? 이거 Fine Structure Constant라고 하죠. 쿨롱이 이 값을 쟀고 옛날에 거기다 H바하고 C를 곱해서 나눠주면 이게 디멘전리스 콤비네이션 숫자가 돼버리죠. 더 이상 유닛이 없는 137분의 1이라고 해요. 그 숫자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이제 하나의 컨벤션 초이스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 i가 보기가 싫어. 그래서 마이너스 ia를 a라고 다시 부를 거야. 노트에는 원래 a는 a 해시라고 써 있고 요 a는 a라고 써 있고 요 a는 컬리 a라고 써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칠판 글씨를 워낙 거지같이 쓰기 때문에 굳이 컬리를 안 할게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뭔 일이 생겨요? I 없어지고 n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엔타이 허미션 컨벤션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퓨얼리 컨벤션이야. 아까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리데피니션이지만은 요건 그냥 컨벤션이야. 책을 쓰려면 컨벤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요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만 뭐를 기억을 해요? 람다가 에브리웨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패스 인테그랄을 if i da에 전부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투 스텝으로 하는 거야. 람다에서 뮤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드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람다 아이겐 모드가 뮤 스퀘어하고 람다 스퀘어 사이에 있는 놈만 뽑아서 먼저 하자는 거야. 이 아벨리안 티어리에서는 사실은 이 A 쪽이 해주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A 자체는 쿼드라틱하잖아. A 3승은 없잖아. 여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요 파트는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너나빌리안 티어리를 하면 여기 A3승, A4승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때는 거기까지 해야겠지?
그래서 일단 아벨리안 티어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만큼이 추가가 될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도 두 쪽을 내서 A의 그러니까 그 아이겐밸류가 큰 놈도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 효과가 사실은 별로 안 보여서 그냥 빼놓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적분을 하면 무언가 남을 거야. 뭐가 남을 거야? 델타 W A 뮤가 남을 거야. 이렇게 쓰지만은 이 놈은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나눠드린, 온라인에 올려놓은 그 노트는 사실은 이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들어있는 노트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슈윙거가 이 계산을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한 달짜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알아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슈윙거 익스펜션, 슈윙거 드윗 익스펜션, 히커널 익스펜션. 그러니까 수학자들도 이건 엄청나게 많이 쓴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나눠준 노트에 있는 정독에서 시작을 해서 요새는 다 AI한테 물어본다며. AI한테 물어보면은 나보다 더 친절하긴 할 것 같아. 맞을진 모르겠어요. 맞고 틀리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나는 그건 책임을 못 지겠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체는 되게 복잡한 무언가가 나오는데, 윌슨이 뭐를 알려줬냐면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킵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실은 일종의 테일러 익스펜션 같은 거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델타 W를 계산을 하면 텀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조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략 람다 4승처럼 커지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숫자가 나와요, 일단.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로그가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에서는 사실은 잠깐만 여기 제가 매스를 안 썼는데 매스 없다고 생각하시나?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어. 람다에서 뮤까지 내가 서메이션을 한 것이 이런 로그로 표현이 되고 이게 뭐를 줘요? F 뮤뉴 dx 4승을 하나 줘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엄청 복잡한 것들이. F 3승 혹은 이거 지오메트리컬 진행점만 쫓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이 람다는 무한대로 보내려고 내가 한 람다가 아니야. 그냥 저 이론의 데피니션 안에 들어있는 람다야. 그러니까 이거 갖다 버리면 안 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자 물리 하는 분들이 요즘 로우 에너지 이펙티브 티어리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킵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딴 소리들이야. LHC 실험에 맞춰서. 왜냐하면 새 파티클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새 파티클이 구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소위 하이 오더 텀을 잘 들여다봐서 실험을 아주 잘하면 요거를 우리가 게스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런 놈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여튼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거에 비해선 작은 텀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또 중요한 텀인데 뭐 결국은 얘 이야기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코스몰로지컬 컨스탄트 텀이죠. 그러니까 필드 하나를 적분을 할 때마다 얘들은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소위 다이버전트한 퀀터티가 나왔을 때 이놈을 리노멀라이즈 어웨이 해서 없애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장론을 잘못 배운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얘는 따로 해결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예, 우리는 오늘 요 생각은 안 하고 요 걱정만 할게요. 자, 요거는 이미 보던 텀이죠. 저기에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내가 인테그랄 안 하고 남겨뒀던 애야. 이미 있던 애야, 처음부터. 중간 애들을 요 놈을 인테그랄을 하고 났더니 요만큼이 있었고, 요만큼이 나오는데, 여기에 봤더니 요런 놈이 추가가 됐네? 그럼 어떻게 해? 똑같이 생겼잖아. 합쳐야지. 그러면 요거를 해서 나오는 이 델타 W가 해주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를 찝어 봤더니, 뭐를 한 거냐 하면, 1 over 4e 스퀘어를 1 over 4e 스퀘어 더하기 숫자 로그 람다 오버 뉴로 꽂히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디에 붙어 있는 애예요? F 스퀘어인데 F 뮤 스퀘어에 붙어 있는 애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무슨 의미야? 게이지 필드에 그 필드에 가지고 있는 모드들을 썸을 하는데 얘를 푸리에 디컴포지션 같은 걸 하는데 그 푸리에 디컴포지션 할 때 그 썸을 어느 선에서 끊어준 거야. 어디에서? 뮤 스퀘어에서.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할 때, 입자물리 실험을 할 때, 포톤을 만들어가지고 무언가를 때리는데, 내가 만든 포톤의 에너지가 1TeV보다 작으면, 원래 시작했던 요 람다가, 예를 들어 10의 10승 TeV야. 그게 필요할 리가 없어요. 실제 스캐터링 계산할 때는 요만큼만 필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의미가 없는 걸 일은 없잖아. 내 이론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요 중간에 내가 실제로는 보지 않는 포톤이지만 내 계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개의 역할들이 무한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내 인버스 커플링을 이런 식으로 쉬프트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요 콤비네이션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람다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게 람다에서 시작을 했었죠. 필드도 람다에서 시작하고 메저도 람다에서 시작하고 그러므로 커플링도 그 람다에서 써먹는 커플링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람다가 10의 10승 TeV인데 거기에서 무언가를 할 게 아니고 1TeV에서 무언가를 실제로 실험을 한다면은 이 중간 1TeV에서 10의 10승 TeV까지가 하는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고전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걔들을 우리가 익사이트할 에너지가 없으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멀티플리커티브 팩터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 멀티플리커티브 팩터를 엑스포넌트로 쓰면은 더해지겠죠. 내 액션에.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합쳐진 놈이 U라는 에너지 밑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옳은 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이 옳은 커플링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1 오버 E 스퀘어를
람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뮤까지 내려왔는데 원 오버 이 스퀘어를 이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람다, 로그 뮤면은 이 코에피션트가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0이냐에 따라서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겠지. 그렇죠? 이게 러닝 커플링이에요. 아까 제가 매스를 안 넣고 했는데 매스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요게 뮤가 매스보다 큰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뮤가 매스보다 작으면은 요 뮤가 매스로 치환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매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겐밸류 이 람다가 아이겐밸류인데 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혹시 매스 텀이 있었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렇게 바꾸겠죠? 양의 오퍼레이터, 포지티브 오퍼레이터고 포지티브 퀀터티니까 이 람다는 MA에서 바운드가 될 거야. 그러니까 m보다 작은데 아이겐밸류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뮤를 그 밑으로 아무리 내려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로그 람다 오버 뮤가 로그 오브 람다 오버 m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질량이었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플랫이 돼 버리는 거야. 요게 QED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나요? 아니죠? sorry. 요게 QED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1 오버 2 스퀘어가 점점 작은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37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 스퀘어를 분모를 했으니까 137이겠죠? 쿨롱이 잰 거잖아. 쿨롱은 미터 단위에서 쟀겠지? 그렇죠? 실제 쿨롱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 센티미터인가요? 미터인가요? 킬로미터는 아니잖아. 뭔가 센티미터하고 미터 사이일 거잖아. 그 사람은 콘스탄트라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1 오버 R 곱하기 숫자잖아. 그게 왜 가능했어요? 전자보다 낮은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러닝이 안 일어나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론을 배웠으면, 입자물리에서 장론을 배웠으면은, 여기에, 로그에 완전히 브레인와시가 돼가지고, 내가 장론 배웠다고 하는 학생들을 처음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 그림 그려라야. 한 놈도 못 그렸어, 이 그림을. 요거를 못 그리더라고. 진략에서 컷업이 되면서 끝난다는 거를. 또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 슈링거가 한 일이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제일 간단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메저하는 퀀터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무언가를 더 패스 인테그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슈링거가 한 계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슈링거가 한 계산을 파인만이 다른 방법으로 또 한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엄청나게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효과들은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잘 안다고. 그 다음에 노나빌리아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네. 노나빌리안이면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은 아까처럼 A가 아니라 A가 예를 들어 M by N 매트릭스로 바뀌면서 라운드 뮤 아까 제가 플러스 N 하고 A 뮤 했었죠? 아벨리안에서.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요 놈이 매트릭스로 바뀌는 거예요. 요 놈이 엔타이 퍼미션 베이시스고 요거에 해당하는 리엘지브라라는 게 존재하고 요거를 엑스포넨셜 중은 리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올려놓은 노트에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내일은 아마도 제가 그 리엘지브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것도 사실은 리엘지브라만 해도 책 한 권이잖아. 그래서 30분 동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이야기들을 따라가려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는, 물론 리엘지브라는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은, 익스티리어 컬큘러스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나카하라라는 그 수리물리 아주 좋은 수리물리 책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커뮤니티에는 돌아다니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나카하라를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디퍼런셜 컬큘러스가 요 전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요거에 이 익스티리어 디퍼런셜을 두 번을 하면은 무슨 컬리에이가 나오네. 이렇게 해서 쿼드라틱 나오고 요거를 우리가 F라고 부르고 요 F가 요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노나빌리안 띠어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아까는 파이만 두 쪽을 사실상 내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요 수준에서는 안 들어오기 때문이긴 해요. 뭐 하이얼 룹 가면은 다 사실 그것도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슈윙거 드윗이 특화된 거는 원룹이에요. 원룹을 넘어가면은 조금 까리해져. 저는 원룹 이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이거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A도 뮤 파트와 나머지 스몰 a라고 할까요? 스몰 a 요거에 해당하는 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패스 인테그랄 할 때 요 놈을 인테그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요 놈도 인테그랄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게이지 인베리언, 게이지 리던던시가 있는 양밀 액션에서 그 얘기가 그 유명한 파데프 포포프 이야기일 것이고, 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아이고. 리노멀라이즈드 커플링. 처음에는 요걸 우리가 베어 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요 놈이에요. 더하기 로그 람다 오버 뮤, 혹은 여기에 매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죠. 뮤가 매스보다 작아지면은. 근데 매스가 없는 경우로 그냥 쓸게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게 답을 쓰면, 음, 이 답이 이제 여러분들이 장론을 1년을 배우면 거의 항상 두 번째 학기에 후반부에 하게 되는 계산일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죠? 파인만 다이어그램 가지고 온갖 짓을 하겠지? 어, 여기 있나? 예. 14 파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 T2 adjoint T2 defining. 이거 믿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노트에 써놓은 건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요거에 해당하는 그 어떤 펑션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옳은 숫자가 아닐 거예요. 상대적인 것만 보면 3분의 1 스칼라들에 대해서 T2 R 스칼라 T2 defining 3분의 4 디락 페르미온에 대해 이건 콤플렉스 스칼라예요. 리얼 스칼라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절반을 취하시면 되고요. T2 스핀 디락 T2 defining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여기서 T2는 뭐냐 하면은 리엘지브라 얘기를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언가 제너레이터라는 매트릭스가 붙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SUN, SON 이런 거에서는 이게 n by n의 형태를 띄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defining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defining representation에서 n by n, A, n by n, B의 트레이스를 취한 게 음수가 될 텐데 그거를 여기에 나오는 T2 defining이라고 제가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리엘지브라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SO3 로테이션 생각하면 돼요. 정확히 하면 SU2죠. SU2 여러분 스핀 배울 때 스핀 2분의 1, 스핀 1, 스핀 100 각각 따라서 제가 쓰는 스핀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가 달라지죠. 2분의 1에서는 파울리 매트릭스 쓰고 1에서는 3x3 매트릭스 쓰고 스핀 J에서는 2J 플러스 1 타임스 2J 플러스 1짜리 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핀 2분의 1이 디파이닝에 해당하고 스핀 1이 어조인트라는 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어조인트는 그 게이지 필드 자체의 스몰 플럭추에이션은 어조인트에 살 수밖에 인덱스가 그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물론 더 큰 메터 필드가 있다면 걔들도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R이라는 레프레젠테이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터가 예를 들어서 내가 SU2 게이지 티어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보통 우리가 스핀이라고 안 부르고 아이소스핀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소스핀 200짜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굳이 계산을 하면은 요 T2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요 놈이죠. 얘만 사인이 다르죠. 그래서 얘가 사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양밀 티어리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생기냐 하면 요 가능성이 요게 이제 아까도 QED는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양밀 티어리는 메터 필드가 너무 많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진다는 거는 E 스퀘어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같은 QED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리를 란다우 폴이라고 부르는데 란다우 폴에 딱 붙는 순간 E 스퀘어가 무한대가 돼요. E 스퀘어가 무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하던 계산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더 안 좋은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계산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E 스퀘어가 음수가 되죠. E 스퀘어가 음수가 되면 뭔 일이 생겨요? 없어졌나요? 아까 그 리스케일링을 해서 액션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엔타이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미지너리 피스를 하나 들고 있는 놈이라 사실은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에 포지티브 인버스 커플링이 붙어서 액션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액션이 exponential something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가 인테그랄을 할 수 있다. 가우시안 인테그랄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x 스퀘어의 인테그랄 같은 거야. 근데 요 이 스퀘어가 사인이 뒤집히 버리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x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에 너무 눈이 돌아가 있으면은 이런 거 보고도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 잘 빼면 되겠지. 이딴 게 머리에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무한대가 있어요. 안 돼요. 이건 무슨 짓을 해도 할 방법이 없어. 이게 무한대가 되면. 그래서 QED 같은 이론은 요 이상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윌슨이 가르쳐 준 게 결국 뭐냐 하면 QED 같은 이론은 적당히 작은 데서는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이론이지만은 이 이상으로 가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프레임워크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양밀은 반대야, 정확히. 하염없이 작아지거든요, 커플링이. 그래서 100TB에서 어떤 1 over E 스퀘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나 1000TB에서 그거보다 더 작은 커플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가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in principle 어떤 로지컬 파서빌리티가 나오냐면 얘의 경우에는 요 2를 적당히 스케일링을 하면은 람다를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컨티뉴어스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거를 시작한 분들은 파인만 그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컨티뉴어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거를 했을 거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세상에 컨티뉴어티가 실제로 어떤 미니멀 스케일이 있어서 그거보다 작은 랭스 스케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은 매우 복잡해질 거야. 물리하는 사람들은 약간 심플러톤이잖아, 우리들은. 간단하게 살고 싶잖아. 쉽게 살고 싶지? 쉽게 살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밀 티어리가 그런 의미에서 4차원에서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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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이론이에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스탠다드 모델 보면은 양밀 티어리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벨리안 파트 있는 것도 양밀 안에다 노나빌리안 양밀 티어리에 집어넣는 거를 그랜 유니피케이션이라는 거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스케일 이상까지 이 모델을 끌고 갈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실험을 못 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펀더멘털 스케일 이상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양밀 티어리가 많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모티베이션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티클 디텍터 익스페리먼트에서 저렇게 돼야만 되는 소위 아심토틱 프리덤이라는 게 실험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거를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퍼터버티브 게이지 디어리가 끝났습니다. 1시간 만에. 미안해라. 근데 뭐 많이 미안하진 않아. 어차피들 다들 공부하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놔둡시다. 자,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우시안 인테그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퍼터베이션의 일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인만 다이어그램들을 배우고 오셨을 테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요게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아까 스칼라 계산했었잖아요. 어떤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요게 스칼라 파티클의 룹이에요. 요 놈이
게이지 필드의 라인이에요. 아까 한 그 슈윙거 계산은 사실은 exactly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f 스퀘어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로그가 나왔죠. 여기에서 람다 4승이 나온 거고, 아까 그 스칼라 계산에 한정을 하면 요 놈은 g가 알아서 0이 된 거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 오버 람다 스퀘어 f 3승이 나올 거고, 요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일부가 이런 것도 얘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게이지 필드가 2개 붙어 있는 놈, 3개 붙어 있는 놈, 하나 있는. 요거에 대한 모든 썸을 한 것이 방금 한 그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슈윙거의 계산이 엄청 엘리건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 같은 맨 마지막 단계 같으면 다시 우리가 일일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 요거에 해당하는 거, 이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물론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언가 이제 이 이거에 어느 특정한 퍼터베이션을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복잡한 애들을 일부를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1 오버 h바에 n승이 있겠지? h바가 원래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본 거예요. 요 시리즈를. 근데 우리는 저거 하자고 오늘 모인 게 아니잖아. non-perturbative 어쩌고를 하자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잖아. 어제 그 퀀텀 미케닉스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런 그냥 미케닉스, 퀀텀 미케닉스 계산을 할 때 제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은, 요 부분에서 알짱되는 애들에 대한 것만 하려면, 적당한 퍼터베이션이 있었어. 이런 식의 퍼터베이션 시리즈가 있었어. 근데 요로 넘어갔다 되돌아오는 것까지 포함을 하려면은 그 퍼터베이션에 안 들어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왜 그런지를 사실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냥 언뜻 보기에 이거 phi q 스퀘어, v 스퀘어, 스퀘어니까 이거 익스펜드 하면 어떻게 돼? v 4승 q 스퀘어, v 스퀘어, q 4승이니까 요 쿼드라틱 매스텀 같이 생긴 애 놔두고 요거를 익스펜드해서 요거 가지고 퍼터베이션을 하면은 얘도 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하면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요 v 스퀘어가 마이너스 twice v 스퀘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매스 스퀘어의 역할을 할 거야. 이 퀀텀 메카닉스 센스에서 2v 스퀘어 마이너스 타키온이야. 타키온 가지고 무슨 피직스를 할 수 아는지 알아요?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타키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트레젝토리가 타임 라이크 안 하고 그 라이콘 바깥으로 나가는 애들, 그게 바이 데피니션 타키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패스 인테그랄에 집어넣으면은 타키온의 정체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 타키온은 뭐냐 하면은 언스테이블한데 앉아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아까 그 얘기하고 똑같은데 보통은 이런 거에 인테그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델타 Q겠죠? 근데 요게 네거티브라는 얘기는 이런 거에 인테그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인테그랄 되겠어요? 시작도 못해. 뭐 리노멀라이제이션이고 다이버전스고 갈 수도 없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쩌면은 게이지 티어리 이그젬플에서 조금 더 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오늘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H반은 없앴다고 했으니까 지금 플러스죠. 요게 엔타이 허미션이라고 제가 그랬죠. 컬리 F 쓸게요. 쭉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뭐를 하는 거냐 하면은 F가 거의 없고 저기 포톤이 하나가 날아가고 있고 여기서 포톤 하나가 날아오고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F가 갖고 있는 값이 거의 almost everywhere 제로인 거야. 그게 퍼터베이션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새들 포인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언가를 인테그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hx라고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적분이었어. 이렇게. 이걸 있는 그대로 하면 그냥 끝이야. 그치? 근데 이런 거 써놓고서 실제로 적분할 수 있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테그랄 테이블이 무한히 두껍지 않잖아. 요새 챗GPT한테 물어보면 옛날 인테그랄 테이블보다 더 잘할까? 더 많이 할까? 난 이거 약간 궁금해. 인테그랄 테이블에 없는 거를 리프로듀스 할 수 있을까? 안 될 걸 아마? 얘들도 거기서 다 배워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는 특히 실제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잖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 놈이 요 엑스포넨셜이 스테이셔너리 한 대를 일단 픽업을 해보자가 한 가지 만트라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가 x 스퀘어 쓰면은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니까. 아무것도 그냥 이거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찾아다니는 거냐 하면은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근데 리얼 펑션이라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타나.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원 디멘전을 인테그랄인데 실은 투 디멘전이 돼 버렸으니까 콤플렉스가 돼 버렸으니까 라운드 h는 0보다 커야 되니? 0보다 커야 되죠. 요 조건을 주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요쪽으로 하자. 요쪽으로 하면은 된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steepest desc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익스트리마를 찾은 다음에 익스트리마에서 저 엑스포넨셜을 줄여가는 방향을 따라서 계산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해서 다 더하면 얼추 괜찮은 답이 나오는 게 steepest descent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를 하고 있는 거에 해당을 하냐면은 F가 제로인 부분에서 포톤 몇 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요 놈의 필드 이퀘이션이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새들일 거야. 왜냐? 델타 F 컬리 F가 0이 되는 애가 아까 익스트리마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익스트리마가 액션이 주었을 때 익스트리마가 뭐예요? 클래시컬 솔루션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미 내가 유클리디안 타임에 왔기 때문에 여기 i가 없어졌어. 그래서 요 놈이 리얼이고 포지티브인 애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걔들이 하나하나가 새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새들들을 다 그러니까 그 새들들을 예를 들어 다 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야. 아까 그냥 보통 인테그랄에서. 그게 요 셋들과 요 셋들까지는 썸을 하고 조 셋들은 썸을 안 해야 옳은 어프로키메이션이 나오거든요.
복잡한 문제예요. 장론인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 근데 일단 우리는 아는 만큼만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놈이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자고. 요런 걸 찾으면 돼. 그럼 요거는 필드 이퀘이션이니까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 셋들만 하자는 게 아니라 토폴로지컬 셋들이라는 걸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 f 트레이스라는 값이 무언가 미니마이즈 되는 애들을 찾아다니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인스턴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치 듀얼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F를 우리가 컬리 F로 써야겠지? 컬리 F를 2폼이니까 그리고 4차원이니까 그리고 유클리디안 플레인에서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매니폴드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F가 뭔지에 상관이 없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F를 인덱스 2개 있는 놈인데 알파, 베타, 뮤, 뉴 2분의 1을 한 거를 F 틸다라고 부른 다음에 F 플러스 F 틸다를 F 플러스라고 부르고 F 마이너스 F 틸다를 F 마이너스라고 부르면은 요 놈은 스타를 했을 때 제자리로 오는 놈이고 요 놈은 스타를 했을 때 마이너스 업 제자리로 오는 놈일 거예요. 그게 맞나? 스타를 2번 했을 때 1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는데 유클리디안에서는 1이 되긴 해요. 요 짐나스틱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데 역시 낚가라에 제일 자세히 잘 돼 있어. 그러면은 컬리 F 이너 프로덕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었던 건데 이거를 컬리 F 플러스들의 이너 프로덕트와 컬리 F 마이너스의 이너 프로덕트로 이기젝트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의 미니멈을 찾는 건데 뭔가 제곱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미니마이즈를 하는 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뭘 거냐 하면 F 플러스가 0이 되거나 F 마이너스가 0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인스탄톤이라고 부르고 요 놈을 엔타 인스탄톤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0이 되는 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다고 칩시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가 0인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그래서 양의 수이긴 한데 그럼 얘가 뭐가 되지?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양의 수니까 0에서 무한대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으면 별로 효용이 없을 거야. 그냥 무한히 많은 셀들이 있네에서 얘기가 끝날 거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아니겠지만은 머리가 엄청나게 아플 거야.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하고 나면은 트레이스가 있죠. 그래서 트레이스 마이너스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8파이 스퀘어의 1까지 하고 나면은 요 놈이 무조건 인티저더라. 그리고 요 경우에는 요 놈이 플러스 인티저더라. 제로 포함해야지 소리. 왜냐하면
F 이퀄 제로도 저 컨디션을 만족을 할 거니까. 그래서 요 양이 예를 들어 1, 0, 1, 2, 3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0, 3, 6, 9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가 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SUN 티어리, SPN 티어리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SON 티어리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는 리엘지브라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얘기라 오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SU2라는 제일 간단한 케이스를 우리가 그나마 좀 아니까 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저런 인티저가 나오느냐, 그리고 왜 a 파이 스퀘어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아티아싱어 인덱스 디어렘이라는 걸 배워야 돼. 근데 여기서 그거 할 수 없어. 이것도 한 달짜리야. 요거는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누가 처음 했죠? 투프트 전에 이상하게 이거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가장 중요한 일은 투프트가 했어요. 1977년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야기할 제가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랬냐면 새들 포인트 새들 포인트 이밸류에이션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끝내야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노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K라고 불러요, 제가. 인티저예요. SU2인 경우에는 그냥 인티저인데, 그러면 요런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F 플러스인데 KI만큼의 사이즈를 갖는 요 부분에서 스몰 플럭추에이션. 아까도 우리가 필드가 있으면은, 조금 그러니까 뮤 밑에 있는 애들과 뮤보다 큰 애들 두 쪽을 내고 큰 애들을 먼저 인테그랄을 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거 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 파트, 즉 K 값을 안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파트가 있을 건데 그거 그냥 제가 스키마티컬리 이렇게 쓸게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서 그 부분에서 어떤 계산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솔루션이 하나 정해졌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델타 A에 대해서 인테그랄 막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일 텐데 자, 요거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요 보세요. 어, 근데 이게 쏘리. 미안. 이거 요거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최소한 옛날에 이거 배울 때 너무 헷갈렸는데 정확히 말해서 요거예요. 디퍼런셜 폼으로서 저게 아이덴티티야. 근데 여러분들이 책에서 볼 때는 저렇게 안 써 있을 거야. 이런 거 해놓을 거야. 플러스 A, 플러스 B, A, 엡실론, 뮤, 뉴, 알파, 베타, 뮤, 뉴, 알파, 베타. 이래야 이제 보통 스칼라 인테그랄을 하는 거잖아. 요 A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는 FA, 타우 A, sum over generator. SU2면은 A는 1, 2, 3. 그쵸? 요게 인테그랄 하면은 요 놈도 인티저인데 이 앞에 붙는 숫자가 a 파이 스퀘어가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6 파이 스퀘어가 보이기도 하고 32 파이 스퀘어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컨벤션이 있어. 이게 사실은 인스탄톤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클리어업을 해야 되는 파트야. 다행히 내 노트에 다 적혀 있어. 어,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8파이 스퀘어 E 스퀘어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2E 스퀘어라고 쓸 것이고 제가 요거를 curly F A tau A 썸이라고 하는데 요게 소위 defining representation 제가 n by n이라고 그랬죠. defining representation인데 요 게이지 티어리를 할 때 두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이슈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했어요. E라는 그 커플링 콘스탄트를 필드 안에 집어넣어 버렸죠. 아까 초창기에 그게 하나고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노멀라이제이션 이슈가 생기냐면 이거의 노멀라이제이션 이슈가 생겨요. 저놈이 타우 A, 타우 B를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FABC, 타우 C가 되는 게 이제 리얼지브라의 데피니션인데 타우에다 2를 각각 곱하면 F에도 2 곱하면 되잖아. 커뮤테이터는 성립을 하죠. 2분의 1 곱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앰비규어스 해요. 요 놈의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래서 보통 입자 물리하는 분들은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하냐 하면은 트레이스를 했을 때 2분의 1 델타 AB가 나오도록 해요. 그때 쓰는 게 요거야. 2E 스퀘어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쓰면 그게 이제 가장 페이퍼에 많이 있는 거니까 KI 하고 그 다음에 델타 A를 와 A 플러스를 갖고 있는 무언가 액션 같은 게 있을 거고 요거를 인테그랄을 하면은 또 여기다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할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요거야. 새들 포인트에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새들 포인트 어프로시메이션 하면 엑스포넨셜 썸띵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E 스퀘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E 스퀘어를 그 메타 커플링에서 빼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단순해지기 때문이거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요 2를 아까 요 F 안에 붙여놨으면은 아까 요 계산을 하면은 인티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티저 곱하기 E 스퀘어가 나왔을 거야. 인티저 곱하기 1 오버 E 스퀘어가 나왔겠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 복잡한 거. 엄청 복잡한 일이 생겨요.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요거를 보시면 1 오버 E 스퀘어가 엑스포넌트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커플링에서 또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그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퍼터베이션은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는 퍼터베이션은 이런 거야. 그렇죠? 커플링 콘스탄트의 파워에 의해서 서프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애는 절대로 E 스퀘어가 작은 리밋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에센셜 싱귤러리티거든. E 스퀘어가 0인 데는 이 함수에. 에센셜 싱귤러리티 부분에서는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런 놈이 나올 때마다 이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놈을 우리가 하고 있다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토폴로지컬 셋들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저런 애들이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양자역학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람다라는 커플링 콘스탄트의 역할을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람다가 엑스포넌트의 1 오버 람다 형태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V 스퀘어 나누기 람다 뭐 이런 게 엑스포넨트에 붙어가지고 절대로 퍼터버티브한 계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캡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폴로지컬이기도 하지만은 논퍼터버티브한 새들들이에요.
이게 왜 토폴로지컬이라는 얘기를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일 할게요. 오늘 뭐 이거를 솔루션을 하고 나서야 얘기가 되는 거니까 왜 이걸 토폴로지컬이라고 부르는지는 내일 얘기를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저게 토폴로지컬한 애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럼 제가 어제 무슨 얘기 했었냐 하면, 양자역학에서 이런 두 가지 백큐 클래시컬 백큐이 있는데, 포텐셜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기 있는 것만 들여다보고 싶으면 굳이 저 건너편에 있는 쟤를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애들만 패스 인테그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요 아이들과 요런 프로세스가 컨티뉴어슬리 커넥티드 돼 있기 때문에 얘만 잘라버릴 아무런 레셔널이 없는 거야. 왜냐? 이놈은 사실은 내가 패스 인테그럴 하는 거는 솔루션만 더하는 게 아니잖아. 모든 파서블 패스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살짝 갔다 오는 애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얘하고 얘를 구별할 방법은 없잖아. 근본적으로. 요게 가능하면 요것도 가능할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 이야기에서 요게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주어지는 두 가지의 솔루션들이, 로컬 솔루션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고,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은, 이것도 허락을 할 수밖에 없다. 패스 인테그럴 해서. 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를 무한대로 보내는 것도 컨티뉴어스한 프로세스니까. 걔를 자를 명분이 없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가 이게 왜 토폴로지컬인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a 파이 스퀘어 마이너스 트레이스 fh f라는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1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들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토폴로지컬 하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R4에서 그러면은 R4에 저런 애들이 하나도 없는 토폴로지컬한 K라는 게 전부 다 하면 없는 애들을 내가 썸을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했던 퍼터베이션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는 애들만 생각을 포톤 5개 뭐 이런 것만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포톤 5개인 애하고 뭐하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없냐 하면은 어딘가에 플러스 1자리가 있고 아주 가까운데 마이너스 1자리가 있었다고 쳐봐요. 멀리서 보면은 합쳐서 0이네. 1 빼기 1이니까.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솔루션인데, 이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거를 솔루션을 실제로 이제 내일 볼 텐데, 보면은 아담해. 이렇게 막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로컬라이즈 된 럼프야. 그러니까 실제로 솔루션의 액션을 보면 어딘가 이렇게 있고 어딘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를 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거와 이게 없는 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것도 구별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것도 내가 포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셋, 그러니까 요 컨피규레이션은 요게 없는 컨피규레이션과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은 둘 사이는 컨티뉴어슬리 커넥트 돼 있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패스 인테그랄은 가능한 모든 거를 다 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거를 썸을 하지만 웨이트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가 나올 거예요. 그 저지먼트는 나중에 해야 돼. 중요한 저지먼트예요. 그렇지만 일단 익스클루드 할 방법은 없단 말이야. 이렇기 때문에 안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컨벤셔널한 필드 티어리 책을 보면 N백큐이란 얘기가 나오고 N백큐메를 썸을 한 테타 백큐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클러스터 디컴포지션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약간 이게 잘못된 얘기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약간 미스리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내일 할게요. 그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하고 나면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1번. 두 번째는 이거 비슷한 얘기를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그때도 뭔가 토폴로지컬한 무언가가 나타날 텐데 그 토폴로지컬한 거는 이렇게 생긴 놈들이 아니어서 거기에서는 이 아규먼트를 쓸 수가 없어서 그 토폴로지컬 셋들은 썸을 해야 되는지 썸을 안 해야 되는지가 다이나믹스에서 우리한테 임포즈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정해서 이렇게 한 거를 티어리 A라고 그러고 포함한 거를 티어리 B라고 부르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게 목표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내일 솔루션 얘기를 좀 하고, 그 솔루션이 요런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어디티브 텀을 주는 거예요. 요게 잘 제대로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 패스 인테그랄에 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텀이 K가 0이 내죠. 그게 아까 주구장창 하던 그 섹터 얘기죠. 근데 그거 말고 무한히 많은 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생겼고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인코포레이트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자물리 책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 얘기는 내일 하고 내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인스턴톤의 그 FHF 인테그랄이 인티저인데 어떤 데서는 1, 2, 3, 4 이렇게 나가고 어떤 데서는 2, 4, 5, 6 나가고 이 얘기 했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게 내일 목표긴 해요.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음, 음. 아, 제가 얘기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내일 그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노트를 오늘 보내드릴게요. 계산은 제가 항상 하듯이 손으로 해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 여기서 떠들어도 소용없어. 그런 거 잘하지도 못하고 제가 칠판에. 다른 질문? 네. 아까 처음에요. 네네. 네?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자 물리학에서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하는 애들은 아까 제가 람다라고 컷업을 줬잖아요. 컷업을 그러니까 그 물리 현상을 이 컷업을 조금 바꿔도 대세에 영향이 없는 애들을 보는 게 입자 물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람다를 그 예를 들어 스탠다드 모델 프레임워크 안에서 무한히 키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플랑크 스케일이냐 플랑크 스케일의 1000분의 1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도록 미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커플링 같은 거를 조정을 하는 것이 입자 물리가 하는 인더스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는 람다가 무한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example, QED와 양밀 얘기를 했는데 QED에서는 안 되는 것이 이미 옛날에 70년 전에 확정이 됐거든요. 스탠다드 모델 안에는 QED 같은 애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U1이 하나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입자물리는 그거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에임은 거기에 있지만 아비트러리 숏 디스턴스의 에임은 있으나 실제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체계가 촉근이론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불행히도 촉근이론에 해당하는 장론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제한적인 것이죠.
그래서 입자 물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아주 작은 디스턴스를 되도록이면 알아내려고 하지만 그게 한없이 작은 스케일까지 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로는. 네. 러프가 지금 꼭 어떤 타임 슬라이스에 있어요. 이건 타임 슬라이스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게 유클리디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R4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스탄톤이라는 거는 유클리디안 솔루션이에요. 요것도 보시면 요게 타임이잖아. 유클리디안 타임을 따라가다가 넘어가고 넘어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스탄톤이라는 말 자체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로컬라이즈드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양밀 모노폴 들어봤을 텐데 걔는 공간에서 아이솔레이트 돼서 타임 디렉션으로는 쭉 올라가는 솔리톤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아마 그 모노폴이 또 이 인스탄톤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아마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솔루션의 새들을 구한 거고 여러분들이 새들 포인트 어프로시메이션 할 때 뭐예요? 새들 밸류 엑스포넨셜을 끄집어낸 다음에 새들 부분의 스티피스 디센트를 따라서 가우시안 인테그랄 하나 하죠. 그게 저 가우시안 인테그랄하고 다르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붙을 거예요. 그냥 결론을 일단 얘기할게요.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그냥 클래시컬한 레벨에서 했으면은 이거 할 거야. 내가 이론을 람다에서 시작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내가 이 입자물리 계산을 할 때는 람다에서 안 할 거거든. 람다를 최대한 위로 올리고 싶지만은 하여튼 내 스케일, 내가 LHC를 하고 있으면 LHC보다 훨씬 큰 데서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입자물리가 하고 싶은 거거든. 거기서 시작을 했어. 근데 그 중간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패스 인테그랄을 일부를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 그 일부를 한 것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올 텐데, 요 안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F 스퀘어가 있었죠. 인스탄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K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요 앞에 붙어 있는 애가 로그가 나오겠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a 파이 스퀘어 g 미, 2뮤 스퀘어가 나올 거야. 이게 투프트가 한 계산 77년에. 그러니까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거 이외에는 로지컬 파서빌리티가 없긴 한데 이거를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낸 것이 투프트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요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있는 대로 남아 있었으면 좀 곤란해.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양은 우리 같이 로우 에너지에 사는 애들이 보기에는 실제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양이야. 그러니까 이 로그를 통해서 상관이 있지만 우리가 매저하는 양이 아니잖아. 137분의 1, 137 예를 들어 내가 아주 낮은 데서 한다면 일렉트론 매스보다 더 낮은 데서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137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137이 아니야. 어떻게 이걸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히 이 백그라운드에서 원룹 계산을 더 해야 되고 그 원룹 계산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요거예요. 리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야. 커플링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로 모드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제 내가 하모닉 오실레이터 할 때 n에 대한 프로덕트를 하면서 n이 0인 거를 빼놓고 했죠. 꺼내놓고 따로 했죠. 그 문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직스가 들어있어.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땡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내일 뵙는 걸로 합시다.